네, 안녕하세요. 문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탑다운 게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스크린 조이스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퍼스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캠퍼스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스크린 조이스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이스틱 테스트라고 현재 이미지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 자식 객체로 지금 이런 식으로 노란색 지금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저희가 터치를 실제 받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이걸 밀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조이스틱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이스틱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조이스틱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파일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터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금 변경을 할게요. 조이스틱 헤드라고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 조이스틱 헤드에서 저희가 이 터치를 받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로우 머신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머신을 해서 해주시고요.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폴더로 매크로라고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가 조이스틱이라고 이제 하나 플로우 머신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스타트랑 업데이트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워주시고 저희가 이 캠퍼스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를 GUI 이벤트를 받을 겁니다. GUI 이벤트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 조이스틱 헤드 부분을 터치해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온 포인트 다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처음에 딱 다운이 돼서 눌러가지고 터치가 먹었다는 걸 처음에 먹게 되고요. 다음으로 하는 부분이 GUI에서 이제 조이스틱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게 될 경우에 드래그 되는 부분을 이제 받아줍니다. 그래서 드래그 되는 부분이 비긴 드래그가 아니고요. GUI에서 온 드래그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부분 저희가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래요. 손 터치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움직임을 받는 드래그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 조이스틱 작업이 끝나서 손을 띄었을 때 그래서 온 포인트 업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터치를 이제 인식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개 값을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받으면서 그때그때 상황대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써야 될 부분이 토글입니다. 토글에서 토글 플로우로 해가지고 토글 플로우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 포인트 다운, 그러니까 처음에 터치를 시작했을 때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작된 이후에는 드래그 움직이는 거에서 값을 계속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을 떼었을 때 이제 업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저희가 터치를 먹었을 때 이 터치 먹은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값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내가 받아올 때 이 지금 내가 현재 내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받을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게 되냐면은 일단 내 자신의 값이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포인트 다운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다가 저희가 변수 값을 창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창을 만들어서 오브젝트 타입을 해서 my 포지션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는 벡터 값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온 포인트 다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내 자신의 값을 넣어줘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내 자신의 값을 my position이라는 데다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있는 my position에서 내가 터치되는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되게 되면 이제 드래그 되면서 이제 화면에 터치되는 값이 좌표 값이 계속 바뀌겠죠. 이 바뀌는 값을 값의 포지션 값 내려보시면은 포지션 값을 받아와서 그 값을 해가지고 이 값에서 내 자신의 값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게 되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받게 되면은 현재 내 방향이 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방향이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디버그를 통해 가지고 디버그에 보면은 드로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시작되는 지점은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에서 내가 터치되는 방향에서 뺀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옆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서 가는 방향에 대한 게 터치를 먹었을 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마우스 포인트로 지금 현재 포인트로 하겠지만은 화면에서 나중에 손으로 하겠죠. 내든 손 터치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일단 잡아놨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방향이 나오면 이 나온 거가 아까 좀 화면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조이스틱 헤드 부분이 뭐 근다고 지금 터치하는 부분까지 막 계속 나와서 하면 안 되니까 이 거리값을 제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를 뭐 일정 길이값 이상으로 해서 못 가게끔 해주면은 조이스틱이 뭐 가까이 했을 땐 되겠지만 좀 더 어느 정도 띄우면은 그 이상 안 가게끔 그래서 제한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램프 매그네틱을 써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램프 매그네틱이라고 쓰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받는 값에 거리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뭐 한 40이면 40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거리 제한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 제한 둔 거를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그 어디다 넣어줘야 되냐면 자기 포지션 값에다가. 그래서 이제 더해줄 때는 이 위치 값에다가 자기 그 자신의 그 방향성에다가 내 자신 값을 이제 더해져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add로 벡터 2로 지금 거는 이제 방향값이라면 방향값에다가 내 좌표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방향의 위치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my 포지션을 방향에다가 내 위치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값에 대한 포지션 값이 새로 바뀐 포지션 값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더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여기 40만큼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는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조이스틱에 대한 기본 구조는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뿅뿅뿅 잘 움직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얘를 손을 딱 뗐을 때 원점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 좀 전에 했던 위치값 기준으로 다시 이 40만큼의 움직이게 된 거죠. 저희가 보시면은 처음에 위치값 움직인 거에 대한 위치값을 다시 한번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움직인 거 최대한 당겨놨을 때 위치값이 다시 자신의 값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위치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 조이스틱을 띄었을 때 다시 원복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복시켜주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복하는 부분은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턴 오픈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을 때 처음에 내 위치 값의 포지션 값을 시작하는 원점이죠. 원점을 마이 포지션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끝났을 때, 턴 오프가 됐을 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턴 오프가 됐을 때 뭘 해야 되냐면은 내 위치 값에 대한 거를 오프가 됐을 때 마이 포지션 값으로 마지막에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내 좌표 값을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딱 놓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이스틱 같죠? 진짜. 네. 띵, 띵.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부분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움직이게 될 경우에 애니메이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브랜트리로 해가지고 X 값하고 Y 값을 받아서 이 X 값, Y 값에 따라서 애니메이션도 되고 이제 그걸로 해서 뭐 Y 값으로 이게 속도 값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해서 수치 값을 받았을 때 이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X랑 Y에 대한 그 값이 최종적으로 이 조이스틱에서 값을 뿌려줘야 됩니다.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XY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좌표 값을 갖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서 이 X와 Y 값만 저희는 쓰겠죠. 2D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값을 여기다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포지션 값을 받는 거를 플레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7점에서 16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좌표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값은 이제 엄청난 그 큰 값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값을 지금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out xy에다가 이 숫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으로 이제 바꿔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지금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여주냐면은 디바이드에서 그래서 다시 여기 우리가 좀 전에 40만큼에 대한 거리 제한을 줬잖아요. 이 거리 제한 준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40만큼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오브젝트 네임 이쪽 x, y 값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수치 값이 거의 마이너스 1에 근접했죠. 그래서 이 값이 저희가 원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이 값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이스틱 여기서 x, y 값은 이제 저희가 다 구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 값을 이제 x 값하고 y 값을 지금 찾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재 보면은 이 조이스틱이 딱 났을 때 가속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속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턴 오프 됐을 때 이제 하나의 과정을 더 하는 겁니다. out x, y를 턴 오프가 됐을 때 이렇게 값을 영영값을 넣어주는 거죠. 영영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값을 넣어놓고 가속값을 받다가 조이스틱을 놓는 순간에 0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조이스틱 부분에 대한 부분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이스틱 값을 통해서 이 캐릭터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캐릭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나이트맨 2에 가셔서 플로우 머신을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매크로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매크로를 뭐 플레이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이 조이스틱에 있는 가속값을 받아서 하는데 가속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그 적은 수를 좀 증폭시켜서 좀 빠르게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나중에 혹시라도 속도 조절을 할 때 이 스피드 값만 갖고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캐릭터의 속도를 나중에 편하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테스트니까 한 2 정도만 잡아놓고 일단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 스피드 값이랑 조이스틱 값을 이제 두 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조이스틱 헤드 부분은 신 변수로 일단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조이스틱 헤드 부분을 변수로 해서 게임 오브젝트로 해서 여기를 담아 놓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이스틱 헤드 부분에 있는 outXY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니까 얘를 일단 복사를 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해서 저희 플레이어에다가 일단 준비를 시킬게요. 그래서 XY 준비를 시켜놓고 지금 현재 변수가 지금 셀프 자신에 있는 변수가 아니죠. 그래서 조이스틱 헤드에 있는 변수니까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습니다. 이렇게 두 개 준비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개의 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양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균등하게 하려면 퍼세컨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값이 퍼세컨드 값을 통해서 똑같이 이제 사양 상관은 없이 똑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곱해주는 거죠. 스피드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스피드의 퍼세컨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이스틱 값을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두 개 더한 값을 이제 곱해진 값이 지금 그 플레이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플레이어의 현재 자기 자신값 위치 값이랑 더해주는 거죠. 두 개를 더해줍니다. 두 개를 더해줘서 이거는 지금 좌표 값이니까 벡터 2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내 위치 값이랑 그 두 개가 더해진 값을 더해주게 되고 이게 내 포지션 값이랑 해서 내 새로운 포지션 값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 내 스피드랑 조이스틱 받은 값이 곱해진 거를 내 자신에다가 더해서 그거를 새롭게 이제 내 자신의 위치 값을 변경시켜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조이스틱대로 움직이고 있고 스피드는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좀 더 빠르게도 되고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이스틱을 놓는 순간에 멈추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양이 이상한 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잡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만든 플레이어가 이 조이스틱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이스틱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조이스틱 부분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메라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주인공 플레이어의 애니메이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